어서오세요. 지금 유튜브로 부천대 성성 방송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같이 방송했던 사람들은 다 방송 안 하고 아프거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하다가 안 한 지가 좀 2달 넘어가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는데, 이 방송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 전부 다들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인터넷 방송의 어떤 예술성을 위해서 하는 것, 예술성의 표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미디어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미디어를 양상하는 하여튼 포로가 돼서 하는 거 맞아요. 그게 2달 동안 정리해보고, 좀 급격하게 또 이제 내가 쉬는 2달 동안 아이디 삭제하고, 쉬는 2달 동안 나랑 한 번이라도 인사라도 했던 그 방송인들이 거의 대다수가 사라졌어요. 방송을 안 하게 되거나 다른 방송으로 가거나. 성인 플랫폼은 사실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음지에서 하는 거라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 방송인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이제 요번에 한국투자증권 이사짐 이동 알바를 몇 번 하다가 자꾸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주식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잃게 된다라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입견이 이제 없어졌죠. 사갈건살건 한 8일 정도 했나? 9일 정도 했나? 그러니까 대충 한 7일쯤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어플 깔아가지고 좀 보게 되더라고. 어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지더라고. 돈 한 푼 안 넣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당 받은 걸 글로 계좌로 옮겨가지고 그걸 살까? 예비 매수까지 해놨어. 다음날 이제 장이 열리면 저 자동으로 사게 하는 것까지 눌러지더라고, 쉽게. 근데 어떻게 또 가격이 올랐나 봐. 그래서 안 사지더라고. 어쨌든 구매 시도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딴 계좌로 옮기고, 지금은 증권 계좌에는 더 잔액이 없는데도, 근데도 이제 모의 투자를 신청해서 한 건 아닌데, 이제 내가 계산하는 거지. 오늘 이거 샀으면 내일은 얼마가 올랐고, 지금쯤 팔면 그걸 계속 방송으로 이제 보이면서, 전 여기서 송출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왔다 갔다 하고, 예전에 비트코인, 아프리카 TV 애드벌룬 준다고 해서 하여튼 비트코인 사고 파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타니까 한 3,000원을 살 수 있는 머니로 주더라고. 근데 그걸로 오로라라는 걸 사놨는데 그게 없어졌어. 다음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깔아가지고 봤는데 그게 폐지된 것 같더라고. 없어졌어. 그냥 잔액이 없어졌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고. 근데 그 얘기 왜 하냐면, 이제 그걸 하니까 여기 시청자 목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그냥 키면은 자동으로 되게 가짜 시청자긴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 들어가 보면 팔로워가 한 1,000명, 2,000명씩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동 그런 거, 봇뷰? 그런 건데, 타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나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다 정보도 다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많이 몰려와 있어. 이 주식 방송을 하니까 그 전까지랑 다르게, 게임 방송이나 이렇게 그냥 CCTV처럼 켜놓은 거랑 다르게 주식 그거를 송출하는 걸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키면 난 바로 들어와 다. 다른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돈이 되는 정보를 송출하니까. 대단한 정보는 아닌데도. 근데 분명한 건 한국투자 어플을 깔아서 계좌가 형성이 안 된다면, 신용불량이나 이래가지고 계좌 형성을 못 한다면, 시세에 뜨는 별거 아닌 창을 핸드폰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
그냥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왔다 갔다 그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 자체 보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 한마디로. 음. 하여튼 그런 또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막어 그런 걸? 그 걔네 그 내가 지금 2달 동안 이제 쉬면서 이제 그동안 모집한 자료를 이제 차분하게 이제 어 정리를 했더니 그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서 돈이 벌리는 거고. 어 하면서 돈이 벌리는 거고 그 걔네들이 절대로 그 방송을 하고 싶어서 본인의 의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없고 다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미디어라고 하는 우상을 아이돌 우상화 인간 물질의 우상화 인간 또한 물질이죠. 물질의 우상화 이렇게 원래 보이지 않는 반물질을 그 신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거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그 물질 짐승과 같이 물질에만 목을 매고 여기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 우상 아이돌리즘. 그 어디 틱톡인가 그 요즘에 그 보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서 피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즘 자기 자신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 자신의 학력도 막 위조하고 막 재력 이런 것도 다 뻥을 치고 사기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이 목적이죠. 그리고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속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 멀리하라는 거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학살하거나 사람을 죽일 때 그거에 대한 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어? 그 지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 통제를 한다고 해도 자신의 그 잔인한 것은 곧 미개하다는 거야.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관대하고 겸손합니다. 지능이 떨어지고 미개한 존재일수록 미흡한 존재일수록 부족한 존재일수록 잔인하죠. 짐승과 같이. 벌레들이 굉장히 잔인하잖아. 파충류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가 덜 된 거라서 그 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는 그 진화를 촉진할 수는 없다고. 시간만이 답이겠죠. 또 이제 멸종이 답이죠. 진화되지 못하는 생물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멸종됩니다. 사라져버리죠. 소멸되고. 그리고 진화된 존재만이 남아서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최종은 결국 그 반물질 세계, 영혼의 세계, 신의 세계에 가까워지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수련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험장, 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이브가 먹었다는 그 선악과가 그 물질이라는 것을 먹었다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원래 영혼체인데 이 사과라고 하는 열매, 물질을 뭐 흡수해서 몸도 물질화돼 버리고 됐다는 또 그런 이입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 우연의 지식은 너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목격하고 있는 우리 마이캄님은 얼마나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 나랑 연관된 모든 자들이 지금 한 명 빼고 대장 빼고 다 방송을 아파서 못하고 뭐 정지되고 뭐 특별히 내가 뭐 특별한 뭐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음,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희한하게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번쯤 마주치고 싶었는데도 기가 막히게 몇 번을 엇갈려가지고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단 말이지. 희한하게. 오늘 내가 그 공유해줬던 사진에 다시 모인 그들 5명. 그들 중 2명은 그 김밥 천국에서 우연히 마주치긴 했네. 근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엄마가 쓰다가 하나가 망가져서 뜯어버렸더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 용문역 갈 때 이렇게 하나 끼고서 갔었는데 경호원 같지 않습니까? 한쪽만 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반물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 물질 세계는 사실 이 안에 있는 화면과 같은 거야. 이 우리 실체는 우리 마음대로 막 조화를 부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이 물질의 세계는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렇게 CG를 간단한 버튼 하나 눌러서 이렇게 가짜 구름을 이렇게 흘러가게 한다든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 세계에는 없죠. 이 화면에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은 상대방은 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세계는 이 가짜 구름과 같은데 이걸 자꾸 보다 보니까 물질 세계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구름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보정 효과를 넣어가지고 얼굴 잘생겨 보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이제 그런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특별하게 뭐 이거 방송하면서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방송하는 사람 필수 조건 딱 하나가 이거는 그 트위치 같은 경우는 비트를 뭐 이렇게 비트를 산다고 하자 뭐 무슨 그 도네를 해가지고 그건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고 비트 원래 이제 스위치 순수 그거는 비트라고 해서 비트레이트 여기 있는 뭐 그 비트라고 무슨 무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걸로 하는 건데 거의 미미하죠. 대부분 도네를 하죠. 근데 그런데 하여튼 뭐 아프리카 TV로 치면은 뭐 별풍선 근데 그런 걸 영업사원이란 말이야. 사실 방송이라는 건 컨셉이고 실제 저 공중파나 이런 방송의 개념이라 옛날부터 얘기하는 거지만 영업사원일 뿐이야. 우리 후원을 하는 이 아이템을 게임 영업사원이야. 방송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게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영업사원을 하는 거야. 파는 겁니다. 게임 아이템 파는 사람과 같이 아이템 매니아나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게임 아이템도 팔잖아. 환전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환전상처럼. 그렇기 때문에 필수 재밌어 이런 거 아니야. 사실은 제 필수 하나야. 경쟁 영업사원을 항상 그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넣어서 흐름을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 이 플랫폼 이 방송 플랫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파는지 그 흐름을 잘 읽고 트렌드를 읽는 것이 일단 첫 번째야. 그걸 안 하면 지 멋대로 방송이 돼가지고 이제 전체 이 플랫폼에 영업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는 놈은 쫓겨나고 반대쪽으로 이제 막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놈은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나는 게 시간을 자기가 들이잖아. 근데 최저임금을 쳐주는 시기가 아니고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파는 만큼 받죠. 능력제잖아.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나름 볼거리가 있고 한 개의 방송국이 더 차지하기 때문에 회사는 이득이 됩니다. 전파 낭비요? 아니요. 구색을 갖추는 거잖아. 그 물건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다 안 팔릴 것도 다 구색을 갖춰야 제값에 팔리잖아. 시즌 끝나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사이즈가 빵꾸가 나 있는 거면 이 사이즈밖에 없고 이 사이즈밖에 없어. 요 나머지 사이즈가 없어. 그럼 그건 다 세일해서 빨리 팔잖아요. 왜냐면 물건은 기본이 구색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사이즈가 다 있고 세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라고 해도 사이드 곁다리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 엑스트라가. 그것처럼 그들은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돈을 안 줘도 돼. 왜냐면 그들은 이미 중독돼 있어. 이 남한테 관심을 받고 우상화되는 그 마성에 중독돼 있어요. 나처럼 좀 내가 그 나를 직접 관찰하라고 사실은 삭제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 시기를 통해서 이 미디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마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관찰을 잘 해봐서 더 잘 알 거야. 난 내 스스로를 관찰해봤지.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야. 세 가지 플랫폼, 아프리카 TV, 트위치, 이 유튜브를 동시에 하다가 처음 같이 시작했던 하나를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는지 잘 봐서 그래. 요새는 좀 덜하지. 왜냐면 이제 슬슬 다시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다지 뭐 거기를 다시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어 제약이 걸려 있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딱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아이디 삭제하지 않았으면 난 절대 평생 주식 계좌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디를 삭제하고 시간이 남으면서 여러 가지 알바를 특별히 더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운 좋게 그 한 군데를 좀 오래 다니게 돼서 여의도를 드나들게 돼서 그 주식 투자 증권을 드나들게 되면서 그 많은 펀드 매니저 엘리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근무 환경, 그 데스크들을 구경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버리게 된 거니까.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남을 막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마키아 분주, 마키아벨리즘,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사기꾼, 그리고 나르시즘,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남은 다 자기에 비해서는 하등한 존재라고 느끼는 미친 사람. 요 세 가지의 마지막 하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하겠죠, 정확히. 이 네 가지라고 나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뭐겠습니까? 예, 뻔한 거죠. 사타니즘. 이 나머지 세 개를 다 합친, 그러나 더 하나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타니즘이 왕이죠. 이 다섯 개의 악마가 바로 오각별, 펜타곤, 역십자가를 어? 의미하는 오각별의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일본 어떤 만화에서 보면은 그 악마를 오각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바닥에 그려놓고서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만화에서. 그 막나가 탁 튀어나와요. 그 막마 이름이 아마 무슨 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죠, 일본말로. 하여튼 이름이 까먹었네. 되게 재밌는 이름이에요. 아자젤 상. 아자젤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기독교에서 이제 나오는 마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자젤 상이라고 불러요. 아자젤 씨, 아자젤 상 부르는데 좀 약간 웃기게 나와요. 하여튼 그 돼지 족발을 하나 딱 줍니다. 논족 상 그 재물이 뭐냐 딱 튀어나와서 딱 재물 뭐 없나 딱 이러는 거야. 그 돈족을 하나 딱 줍니다. 돈족 돼지 족발.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그 돼지가 좀 부정한 뭐 동물이라고 좀 이렇게 돼 있는 그 외에 요한복음에서도 그 군대 집단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수가 많아서 집단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마귀가 어떤 자를 정신을 돌게 하고 포악하게 만들었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니까 먼저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들어가서 빠져 죽었다고 하죠. 그 주변에 있는 그 돼지를 사육하던 그 축산업자들이 와서 축산업자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 목동? 하여튼 그 유목민들이 와서 마법사들 저리 가시오. 위저드 이렇게 말했겠죠. 가게 했다는 그 일화가 영화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송에 또 때마침 그 한 달쯤 된 그때 먹는 것도 그때 받는 것 같은데 아이도 그대로 옆에다 두고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 이렇게 얼핏 얘기했을 때 뭐 이제 지금쯤 이제 가서 그 같이 뭐 연기하는 것도 연습도 하고 연기 동아리 뭐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거기다 끼워 넣을 애들이 지금 한 명은 아파가지고 뭐 방송 안 하고 있고 치즈 삼각형. 근데 저기 황금색이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와 같은
하여튼 저 벽에 걸려있는 저 구스타프 트림프의 저 키스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아까 그 영상 보면서 알았는데, 저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래, 그림 중에서. 키스라고 하는. 하여튼 오늘에 보고 오랜만에 방송 키고 보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나중에 자서전을 쓰시는데 많이 도움이 돼서, 자료가 돼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 이 수많은 문명과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과학의 발전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고대에서부터 지어온 우리 영성에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 쓰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나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왜 깜짝 놀라고 있냐면, 그때 내가 했던, 나도 모르게 말 뱉었던 예언이 오늘에서야 드디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쵸? 나도 아까 사실은 솔직히 말 그 얘기하니까 나도 하는 얘기인데, 이 카톡을 딱 확인하는데 인간과 인간의 그 집착과 욕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겹게 느껴졌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해봤자 나만 또 냉동 감옥에 가서 벌 받게 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그 산책을 한번 나가볼까요? 1월 17일. 아, 맞아.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1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었어. 그리고 나서 47이라는 숫자도 꽤 괜찮고, 57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67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17일이네. 오늘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언젠가 47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7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67이 됐을 때 풍요를 느낄 겁니다. 수학의 이제 상징으로.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보니까 17이네요. 그 역겨움이라는 게 그 영어로 뭐지? 디스커스트인가? 리미트 오브 디스커스트. 리미트 오브 디스팅귀시. 멋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좀 와닿지만은 그 영어로 하면은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프리카 TV, 트위치, 유튜브 갖고는 이제 이 미디어 아이돌리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틱톡이라고 하는 매체가 지금 엄청난 수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몇 개의 방송이 지금 켜져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프로그래머로서 느끼는 건데, 지금 이 틱톡에서 쓰고 있는 이 방송 플랫폼 스타일이 그 빙고 라이브, 어느서부터 그 빙고 라이브 스타일 그 방송 그 화면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그쪽으로 팬더 TV로 옮겨가더라고. 팬더 TV가 그걸로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틱톡 방송도 그 팬더라이브의 그 프레임과 아이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아마 빙고 라이브에서 시작된 그걸로. 샀어요? 새로? 나도 이어폰이나 하나 사올까? 이어폰? 근데 동생이 이거를 30만 원짜리 이거를 미국에 사와가지고, 야, 근데 이 꽉을 안 버렸는데 이게 틱톡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게 이제 여기다가 이거 판다고 여기다 이제 가짜로 뭐 이렇게 넣어서 여기 쪽지가 붙어 있는데 그 대포 통장이라 추적도 못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사기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이상한 거는 지금 내가 깔려 있는 이거는 모르겠어. 팔로우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안 켜지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방송을 켜서 해 지금. 근데 그런 거는 뭐 걔네들이 뭐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리미트를 해제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좀 이상하더라고 뭔지. 그리고 딱 이제 지금 이제 음악을 틀고 방송 종료를 할 시간인데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해놔가지고 음악을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사실 음악이 없으면 라디오의 기능, 보이는 라디오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그 한계가 있어요. 자, 오늘 이게 오랜만에 지금 44분 36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성경 구조 하나 읽고 예정이 없었어요. 원래 그 읽을 생각이 없었는데 찾아가지고 하나 읽고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방송하는 사람들 항상 그 복권을 긁는 것 같아서 언제 어때 만들어둔 다시 보기가 레전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내가 오늘 한 방송이 이제 다시 보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그 회자돼서 몇만 명이 볼지 모른다 이런 또 상상을 하면서 하게 돼 있거든. 그런 상상 안 하는 애들은 방송 막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상하기 때문에 항상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통상 20억부에서 60억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측되고, 그 집계 이전까지를 감안하면 더 많은 숫자가 팔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이 어플로도 성경을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없죠.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 온갖 푸른 풀을 양식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순수 만드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창세기 2장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이렛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어 만드신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라.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서는 아직 들과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이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브렐리움 향료와 만화 보석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게 그 아까 그 성경을 검색하고 나서 밑에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그 카톨릭 새벽약 성경 그게 다운받게 돼 있더라고. 앱이 아니고 원드라이브에서 그 기르니까 앱상에서 다운받았는데 3 중에서 73권 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개신교에서 추려가지고 또 기대가 알기로는 이 카톨릭 성경 자체도 기존에 있던 그 초기 기독교 성경을 좀 추려서 만든 거라고 했는데 신전에다가 좋은 것만 들라고 그걸 또 추려서 만든 게 이제 개신교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좀 더 동화의 그 스토리에 가깝습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다 둘은 눈이 열려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최초의 인간이 만든 옷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렁이라고 써있네요. 두렁이가 뭐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을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나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텍스트가 사실을 묘사한 것이든 환타지든 상관이 없이 이 문장이나 이게 번역이 된 한국말로 번역이 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과 이 표현력이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월등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천재라 해도 이 정도의 텍스트를 창조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만들어낸 텍스트가 분명합니다. 명백하게 달라요. 인간이 재창조한 고대 문헌이나 소설 이런 것들과 이 스타일과 표현 방식과 의식의 흐름 자체가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중시하고 어릴 때부터 과학책을 즐겨보던 내가 지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많이 쌓였을 때 이 성경을 보고 이 스토리는 그동안 내가 많이 수집한 빅데이터 인간으로서 수집한 수많은 정보들에 비해서 확연히 다르다. 이거는 환타지나 뭐 소설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정보다 라고 봤을 때 그럼 사실에 가깝다는 소리죠.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칠라도 투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인간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칠라도 투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어. 듣고서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간은 없어요. 명령을 하고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상위 존재가 명령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용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또 사용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창조물이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육하고 하위종으로 기르고 하는 뭐 반려동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창조자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준 기프트, 선물로 준 거라는 거죠. 셋은 105세를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다. 이름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셋, 에노스. 마랄라엘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많이 살았네요. 895년.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름 에녹. 예렛은 160세가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다음 예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무투셀라를 낳았다. 많이 들어봤죠? 무투셀라. 무투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어?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투셀라는 870세가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다음 무투셀라는 78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개신교 성경과 좀 달라요. 이 가톨릭 성경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라멕은 18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나이 500세가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에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이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여기서 이 살덩이를 내가 그 미국 만화에서 많이 봐서 아는데 그 저승에 가니까 뼈다귀만 돌아다니더라고. 뼈다귀끼리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 살을 가진 채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살덩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플래시라고 들어요. 플래시. 신선하다.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그 창조 과학, 그 과학 뭐 이런 거, 그 요즘 유행하는 거기서 많이 써먹는 것 같은 건데, 이 노아 방주를 만들잖아. 아크라고 해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데 관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 이 성경에 그게 이제 규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은 300암바, 너비는 50암바, 높이는 30암마이다. 뭐 큐빗, 이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 큐빗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단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기 뭐 어디에 뭐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대요. 아크를. 이 관 모양인데 이거보다 좀 길쭉하게 아크를, 배가 이제 잠수함 같이 생겼지. 이렇게 생겼는데 좀 길쭉하게. 그래갖고 파도에 막 실험을 해봤는데 모형을 만들어 갖고 진짜로 최적의 반잠수함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쳐도 다시 떠오르고 뒤집어지지 않고. 내가 항상 궁금했던 건 그거야. 그 뭐 사자부터 시작해서 뭐 뱀까지 다 모았으면 그 사자나 뭐 코끼리 이런 걸 어떻게 먹여 살려? 그 해가 뜰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래가지고 그게 좀 서로 안 싸우게 하는 거는 뭐 절대 존재가 뭐 프로그래머가 창조자가 명령을 내려서 뭐 안 싸우게 통제를 한다고, 정신 지배를 해서 통제한다고 치는데 그 일단 물리 대사를 뭐 그 정지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먹고는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 그래서 굉장히 그건 신비한 그 레벨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사실 지상에 내렸잖아. 물이 빠지고 나서. 그러면 당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한 종씩 이제 내려줬잖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번성을 해야 뭐 포식자가 그 아래 먹이사슬에 푸드체인의 아래 하위 종을 또 먹을 텐데 그동안 또 어떻게 버텨?
그리고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노아가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탔었잖아요. 셈과 야펫이 있는데, 그 하여튼 뭐 가나안 민족의 이제 조상 함,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알몸으로 있는 걸 보고 밖에 있는 형제한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펫은 두 아들은 겉옷을 집어서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알몸을 보지 않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채팅으로 친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를 볼 때마다 내가 좀 놀랍니다. 이거 딱 처음에 그 채팅을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건지, 아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얘기한 건데, 석연치 않아, 그 단어가. 그러고 나서 내가 뭔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거랑 일치되는 게 나와서, 이제 그 내 감이 왜 들었는지, 어, 함의 아들은 에디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이게 아들들의 이름이네요. 에디오피아 국가의 이름인데, 이집트도. 다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함의 아들들의 이름. 에디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웰라, 십타, 라마, 샤트카이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오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디오피아는 니무르스를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천하장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 앞에서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그를 니무르처럼 주님 앞에서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에서 바벨과 에릭과 아카드와 칼레에서 시작되었다. 아카드란 이름은 저기 그 일본 만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그 이름 뭐 헬싱이라고 하는 드라큘라 만화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과 나치가 싸웁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제 그 아카드라고 하는 뱀파이어를 이제 용병으로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모든 문명에 시작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동양 문명은 이미 선두자를 내주었고 서양 문명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 우리가 입고 있는 후드티도 챔피언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권투 선수용으로 만든 거라면서요. 이렇게 후드티가. 근데 이게 옛날 수도사복 같은 느낌 들지 않아? 로브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겁니다. 누워서 하는 방송 우습게 보십시오 마십시오. 어째 보니까 그 내가 즐겨보는 그 친한애 여기도 왔었던 그 친한애가 방송을 보다가 거기 방 시청자가 그 방 어떤 유명한 방송인 유튜버 방송인에서 갈 기회가 생겼다. 제보를 줘가지고 그 방송 같이 나도 켜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게 누워서 방송하는데 2,000명이 보더라고. 한 10만 원 후원 받으면 일어나가지고 좀 춤 좀 춰주고 하던데. 야 근데 그 사람이 하니까 그 누워서 하는 방송도 그렇게 재밌어 보이더라. 그리고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이 방송은 방송인이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 오시는 감독님들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이 독실하신 기독교인이시니까 맨날 틈만 나면 성경 읽게 되는 거 봐봐. 이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참 우리 그 오늘 또 40 딱 5분만 하고 하려고 이제 끌려고 했는데 의외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방송을 1시간이 넘게 해버렸네. 보지 마세요. 나도 이제 사실은 아프리카 TV를 이제 아플리카 TV라고 내가 이름 별명을 지어줬는데
왜냐면 타 플랫폼에서는 근데 직접적으로 그 경쟁 플랫폼을 언급하지 않는 게. 근데 주식 방송하면서 항상 그 메뉴에다 아프리카 TV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맨날 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시 거기 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랄까 동시 송출로 그냥 거기도 송출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원래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깨닫고 나서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간단 말이야. 산책 코스로 실수를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삭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삭제했던 것이 실수였다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보는 애한테도 얘기를 했어. 500 받고 삭제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부캐로 하면 되지 방송.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그래 맞아. 방송할 수 있는 방법 많은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리는 건 이런 거지. 여기서 트위치에서 트위치 스트리머로서 성공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년 정도 보면서 나랑 친하게 된 방송인들이 다 망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딱 하나야. 딱 하나. 침묵.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해서 뭐 욕하는 애들하고 싸우는 것도 침묵이야. 상대를 안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맨날 말하잖아. 편의점하고 똑같다고 방송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고 컨텐츠를 팔고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그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신경 안 쓰고 걔랑 노는 거야. 들어온 악성은 노숙자라고 볼 수 있죠. 악취를 풍기고 영업방해를 하니까 그거랑 걔랑 노는 거야. 걔네를 상대해주지 말고 쫓아내거나 아웃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매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손님이 안 들어오거든. 딱 유리창에 보이잖아. 저기는 상점이 아니라 후원 아이템을 파는 상점이 아니고 지네끼리 모여서 노는 단체 채팅방이구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 플랫폼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걸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송출하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후원 아이템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라고 이렇게 그들의 창조물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무료로. 근데 뭐 전기세, 뭐 핸드폰 요금 생각하고 완전 자기 본전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플랫폼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엑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방송도 있다. 그리고 잘 되는 방송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부각시켜주는 거죠. 왜 이런 사람만 자꾸 들어오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걔네들 노숙자들을 상대해 주니까 집이 없는 분들이 와서 집을 삼아서 그 매장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많이 알수록 현명해질수록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내 자신의 욕망과 이성을 넘어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디를 삭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명히 아이디를 삭제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그걸 믿고 몸을 내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그때 기억을 해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몸이 알아서 거기 가서 무인 프린트점에 가서 삭제를 눌렀죠. 그것도 분명히 삭제를 안 하고 반삭제가 있었어요. 휴면으로 돌릴 수 있고 그렇게 완전 삭제가 아닌 것도 있었어. 근데 과감하게 내 손이 완전 삭제를 눌러서 우리는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 막 원망도 하고 이미 근데 난 알고 있었던 거죠. 삭제를 해버리면 중간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흐리지 않고 내가 겪어야 될 고생들을 겪어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들을 일루미네이트 깨달았습니다. 일루미네이트는 일출이에요. 일루미네이트 빛난다. 깨달음 뜻인데 그러니까 그 음모론에 나오는 일루미네티 걔네들은 깨달은 자들이라는 현명한 자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오랜만에 근데 방송 비슷하게 방송을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역시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우연해진데 이거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명동성당 근처를 방문했다가 거기 밑에 있는 그 남대문 쪽으로 가는 지하 신세계백화점과 연결된 지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OST라고 하는 그 시계랑 사가지고 집에 오다가 부평역에 그때 살았었거든. 부평역에 또 내렸는데 그 OST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은목걸인데 이게 은목걸이 중간에 껴있는 반지예요. 반지 용도가 아니라 목걸이 중간에 껴있는 링. 근데 그거가 이제 손가락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잘랐단 말이야 중간을.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좀 뭔가 게르마늄 반지처럼 사용했는데 근데 은이라 그런지 뭔가 좀 회복이 빨라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오늘 이거를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이제 손톱깎이로 계속 찍어가지고 이 마치 월계관처럼 이렇게 사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 예수님이 크로스 고통을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을 때 가시면류관을 씌웠잖아. 그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찝어놨어요 장식이. 마치 그 가시나무 덩굴이 계속 엉켜 있는 것처럼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그 여기는 원래 이 회사에서 찍어놓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이 아래쪽에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그리고 마침표 찍혀 있고 표순달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닌 문구인데 나는 그렇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 이게. 지금 한번 여기다 적어 볼게요.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그리고 초승달 모양. 이모티콘 중에 초승달 모양이 있을라나? 초승달 모양을 찾기가 힘드니까 번개 모양이 있네. 번개 모양으로 이게 지금 비슷하네 짧게 보이니까 번개 모양이. 그러니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 그 달이 지고 다시 차고 그것이 이제 무한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forever라는 뜻으로. 아이고 스펠링 잘못해서 fireever라고 파이버라고 쳤네요. 파이버 새로운 말인데 파이버. 자 그리고 이 영어를 처음 김에 예전에 그 어떤 영어 초딩 시청자가 나한테 여기 와가지고 쳐준
Thank you, bye. Remember my name. I will be play on the weekend. I'm studying now, and I go and watch you live. 가로치고 just have a rest 가로 닫고 I love you video 1991 푸가 42님께서 나에게 장문을 적었던 거 여기다 적어놨어. 항상 보면서 그 방송이 재미없을 때 내 스스로 방송하는 게 재미없을 때마다 이 글을 보면서 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나한테 적어준 그 영어를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민법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들으면서 잠을 자도록 하세요.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모두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에 관한 사유 비전의 표시 중 예외 비진의 표시 중 예외 허위표시 상대적 무효 무효의 종류 절대적 무효 선의 악의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해서만 무효 당연 무효 법률상 당연히 무효 재판상 무효 법원에 무효 판결이 있을 때 무효 전부 무효 임의 무효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가했을 경우 의정시 일부만 무효 확정적 무효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유동적 무효 법률시 무효지만 사후 변경에 의해 수소급적으로 무효. 자,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십시오. 1시간 17분 45초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초네요.